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4일 천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 대권 후보들의 여러가지 동정 그리고 당 내부 동향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야권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일단 변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뭔가 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야말로 이 고공행진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 그런데 그것이 하락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우선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요 윤석열 총장 이 지지를 좀 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방장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장 돌리면 한 30-40명 정도 아니면은 40-5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움직임에 또 반해서 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 중에서요 현재 여론에서 나름대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지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그리고 최재형,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을 때리는 이 목소리는 홍준표와 유승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과 대비되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큰 물줄기다. 그리고 가장 더 큰 이 물줄기의 또 원천은 뭐냐, 이준석 대표의 행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꽃가마 태워주지 않겠다, 선명하게 거부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준석 대표를 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금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연방장 돌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러한 이 여론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추세를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속적인 추세로, 하락 추세로 굳어질지 아니면은 바로 반등할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일단 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일단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런 이 중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과연 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별개로 치고 숫자는 그렇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지표를 보도해 드릴 때 분석을 해 드립니다만은, 몇 개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 친여 성향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특정한 여론조사 신뢰성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여론조사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왜냐면 선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쁘다 그랬다고 해서 그거 가짜 여론조사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치부할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나쁜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왜 저런 가짜 여론조사가 우리 일부 국민한테는 먹히는지, 이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여론조사의 지표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대응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오는 이 대책을 보면 지금 현재 조선일보 단독보도, TV조선의 단독보도, 또 이 중앙일보의 단독보도, 이렇게 뭐 여러 신문에서 단독보도를 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쭉 모아보면 우선 이 윤석열 총장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알고 보니까 순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네, 이거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측 안에서의 정책 그룹, 이거를 지금 현재 언론에 제가 보기에는 살짝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그룹 또는 정책 자문 그룹, 여하튼 뭐 정책과 관련된 그룹이죠. 이게 뭡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 나가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이 됐든 뭐 정책을 직접 만드는 그룹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정책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 그룹을 지금 띄워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네거티브의 원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정대택 씨잖아요. 이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장부하고 10여 년 이상을 계속 소송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대택 씨가 말하자면 이 엑스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이런 엑스파일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아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모 측에서도 이제 소송 전에 돌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정책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구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선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장모 또 이 부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팀이 나와서 대응을 하는 그런 지금 투 트랙을 쓰고 있다. 이것이 저의 이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요, 대부분의 뭐 유튜브 방송, 뭐 일반 방송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한 줄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평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끔은 이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 그러니까 뭐 이 야권, 그다음에 또 여권 후보들의 미래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 흐름, 그리고 이 현 상황과 이 국면의 특징, 이런 것들을 봐야만이 이 숲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숲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대로 봐야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이 또 뭐 정확하게 우리가 나무들이 정말 우리가 쓸만한 나무인지 믿을 만한 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뭐 지금 한 뭐 몇 분간입니까? 한 10여 분 정도 큰 흐름을 여러분께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무를 제가 또 분석해 드릴게요. 나무 하나하나를.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보도에 나오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 주도하는 인물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짐작컨대 우선 친윤의 핵심 중진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 6월 29일 날 출마 선언할 때도 윤석열 총장 좌측 우측에서 딱 서서 좌청룡 우백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진석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에요. 뭐 정진석은 5선이고 이 권성동은 4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진석 의원 최근에 강한 입장문을 내놨죠.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왜 지지율 30%나 되는 윤 총장을 비빔밥의 장근 정도로 폄하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윤 총장이 빠진 당내 주자들 지지율을 전부 다 합치면요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흥행이 된다고 8월 버스 경선 출마만 반복해서 말하느냐. 정권 교체 깃발이 사라지면 도대체 뭘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여러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다루지 말라, 이런 강한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윤 총장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평론가들이나 여당 인사가 할 말이지 당 대표가 할 말이냐. 이렇게 딱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이양수 의원도 이제 뭐 벌써 이제 2선이 됐잖아요. 이양수 의원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또 이 장제원 의원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연판장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 상당수 의원이 이 연판장을 돌릴 경우에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의원 한 4, 50명 정도가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도 견제하고 또 최근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견제하는 이런 두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친윤계 의원들 일부에서 연판장 돌리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40명, 50명 정도, 그 중에 한 25명, 24명 정확하게 6월 29일 날 현장 출마 선언 때 간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대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본래는 35명 정도가 출마 선언장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당 지휘부에서 가지 말아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것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50명 정도의 동참,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이요, 감쪽같이 아주 민감하고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만 찾는다고 한다면 요새 지지율이 조금 빠지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가변성은 상당히 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렇게 좀 어수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끄는 이 자문그룹, 이건 중앙일보, 또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정책 그룹을 이제 조만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는데, 총괄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그 중에 또 한 분,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죠. YS 책사하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전병민 전 정책수석이 이끄는 자문그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수석이 이끄는 자문그룹은 한 7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윤석열 총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은 이 밖에 있는 그룹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전병민 수석이 하는 이 70여 명 정도의 전문가 그룹은 외교안보, 경제, 노동,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이렇게 14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적게는 한 4, 5명 정도,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저 외교안보 부장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연구원장이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 이것은 김소영, 사회문제는 6일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노동은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좌장을 맡고 있고, 특히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박철희 서울대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사회문제에 관해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자문그룹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을 외곽에서 돕고 있는 자문그룹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자문그룹하고요, 이 캠프 안에 있는 이 전문가 정책 그룹하고 이 두 그룹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현재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지금 움직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권의 공세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 총장의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 즉 떨어지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때는 있다다. 그래서 여권의 공세는 앞으로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이런 정책 그룹들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최근에 이 전대택 씨를 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장모가 고소하니까요, 이 최 씨 측에서도, 이 정대택 측에서도 바로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이제 장모 측에서 이 법률 대리인이 최근에 지난 21일 날 밝힌 입장문을 보면요, 지난 14년간에 11번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 씨의 허위 주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 고수들이다. 최근에 정 씨 측에서 나오는 고수는. 그래서 이제 정 씨는 2019년부터 이 장모 최 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이렇게 되니까 이 정 씨도요, 바로 이 페북에 올려서 이러한 주장을 또 반박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최근에 대검에서는요, 이 최 씨의 모해의중 혐의에 대해서 재기 수사 명령을 지시했거든요. 이 재기 수사 명령을, 그러니까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서 이 건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니까 본인을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장모 최 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양쪽의 맞소송전이 굉장히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핵심은요, 18년 전에 시작된 2003년도에 시작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것이 생겼어요. 그 당시 이익금이 한 53억 났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 갖자. 이것이 정 씨 주장이고요. 최 씨는 왜 내가 너한테 나눠주느냐? 내가 혼자 투자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대택 씨 측에서는 우리가 그 약정서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약정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 측에서는 약정서 나는 만든 적이 없다. 그건 강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요, 정 씨가 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항고를 하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을 내려서 서울중앙지검 5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대책 씨는 비상상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상고 건은 이 같은 사건입니다. 이 동부지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뭐 이 법률 용어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이 판결에 뭔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 이럴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비상상고를 지금 현재 여권에서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호수도 여권 편의 아주 핵심인데 이거를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대대적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의 대선 캠프에 있는 법률팀이 어제 23일 날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송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막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대택 씨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굉장히 확실하다. 이 추미애도 편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서 법률인권 특보도 하지 않았느냐, 이 캠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이 법률인권 특보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윤석열 총장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야당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해서 될 게 아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쉬운 자리이기에 몇 달 벼락치기를 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 양상 화근이 있는 것처럼 앞다퉈 대선에 뛰어드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론 흐름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지지율은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바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해서 뚜렷한 공약이나 정책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부동산 이런 경제 정책인데, 본인은 지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교육, 노동, 주택 이런 국정 분야를 갖다가 연관 끝에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미래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정책 면에서 윤석열이든 최재이든 얼마든지 자기가 훨씬 우위적 경쟁 국면에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입장을 통해서 야권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안주자다. 이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총장 지금 입당할 건지 안 할 건지 모호하고요. 최근에 반응을 보면은 꼭 안 할 것 같은, 그래서 장외에서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했던 그런 이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이제 이렇게 윤석열과 최재형을 때리기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요, 또 홍준표가 지금까지는 뭐 의원이 야당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지지율을 일관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정진석, 권성동, 또 이런 장제원 이런 많은 분들이 비판하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준석 지지 쪽으로 이럴 때 대표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비판하는 세력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두고 찬반 쪽으로 대결하는, 그래서 당 내분이 이제 커지는 국면으로 불행하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은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정당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기관이 정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지표,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그 숫자가 과연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재 이 판을 조금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국민의힘 쪽을 더 가속화시켜서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킬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7월 24일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진 추세가 4자리 숫자 지금 확진 추세에 있어요.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확진 추세에 있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